40대 웹 개발자, 반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 후 1년 만에 찾아온 충격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늘 바쁘다, 바빠만 외치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뒤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어느덧 40대 중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은퇴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살짝 있었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니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웹 개발자로 커리어를 쌓아올 때만 해도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이 오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사 내에서의 위상도 애매해지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후배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 은근히 이제 슬슬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퇴직금이랑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둔 적금, 그리고 약간의 투자 수익 등을 합쳐보니 에이, 괜찮아. 1년은 실컷 놀면서 지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놀고 먹는 건 한두 달이면 신나지만 그게 계속되면 사람이 참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1년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퇴직금은 무슨 마술처럼 빠르게 증발해 나가고 모아둔 돈도 이자에 기대하기엔 요즘 금리가 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막연히 믿고 있었던 은퇴 자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도 40대면 아직 젊지, 다시 일하면 되지 않아? 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미 한번 퇴직을 하고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런 허탈함, 그리고 은퇴 준비를 너무 대충 해서 생긴 충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또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들었던 3가지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은퇴는 정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좀 더 다각도로 인생 설계를 해야 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처럼 반평생 일만 하다가 막상 퇴사를 했는데 허무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혹은 아직 은퇴 전이지만 슬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은퇴 후 1년이 위험할까? 어떤 사람이든 은퇴를 앞두면 내가 모아둔 돈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40대에 조기 퇴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부터 내 삶을 찾아가야지라는 마음이 크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내 손에 크게 돈이 들어오면 퇴직금 포함, 이제 됐어, 한숨 돌리자 라고 느슨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또 제 경험상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오히려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한 번쯤은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소비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시간이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가 달콤해 보이긴 해도 금방 무의미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 속해 있을 때 누리던 소속감이나 목표의식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안 정말 빈둥거리는 생활을 즐겼습니다만 그게 길어지면서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했나? 하는 허무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퇴사 후 지출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주변에서 간단히 식사한다거나 야근 식대가 나온다거나 교통비 지원, 통신비 보조 등 혜택이 조금씩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면 그 모든 비용을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해요. 또 직장인이면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은퇴자는 고정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니 지출이 안정적으로 메워지지 않죠. 한마디로 돈이 나가는 건 여전하고 들어오는 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2. 사례 1. 45세 학원 강사의 은퇴 실패담.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 학원 강사로 20년 넘게 일했는데 40대 중반쯤 되니까 체력이 바닥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하고 아예 학원을 떠났죠.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집 하나는 마련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겠다며 딱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매일 늦게 일어나고 평소에 못 놀았던 거 놀고 여행도 가고 소소하게 취미생활도 하고 행복을 만끽했죠. 그런데 1년이 가까워지면서 모아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많지 않았던 적금이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줄줄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뭔가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학원이나 학교에 취업을 시도했는데 이미 1년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데다 나이도 있고 시장 상황도 예전 같지 않아서 원하는 자리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는 내가 왜 이렇게 무계획으로 퇴사를 했을까라는 후회를 지금도 하면서 이리저리 알바 비슷한 일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만둔 직장에 대한 대책 혹은 다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자격증이나 기술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놨어야 했는데 그냥 쉬는 것만 생각한 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3. 사례 이 50세 자영업자의 조기 은퇴 도전기. 또 다른 지인은 50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분을 B라고 칭할게요. 그분의 가게는 동네 치킨집이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꽤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졌고 몸도 고되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차라리 접고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크게 먹게 된 거죠. 마침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리려고 해서 그때 가게를 정리하고 퇴직금 비슷하게 권리금을 조금 챙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12년은 그냥 푹 쉬면서 재충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영업이 무서운 게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납부가 직장인보다 체계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분도 가게 운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중간중간 못 낸 기간이 있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도 소액이어서 연금 혜택이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가게를 접고 나서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가 모조리 저축에서 빠져나갔고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잔고는 바닥이 났죠. 당연히 불안감이 커졌고 이분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50대가 돼서 예전처럼 활발히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수입이 예전 치킨집 운영할 때보다 훨씬 적었고 노동 강도는 더 세니까 금방 지치더라고요. 결국 B는 은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일에 뛰어들었는데 이전보다 몸과 마음이 훨씬 소진된 상태라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4. 사례 43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현실적 은퇴 전략. 마지막 시의 사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이분은 30대 중반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했는데 디자인 업계 특성상 일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50살쯤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일찍 시작했다더군요. 그래서 C는 40세가 되기 전부터 조금씩 소극적 은퇴 플랜을 세웠는데 핵심은 내가 벌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두자였어요. 우선 본업인 디자인 일은 계속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디자인 강의를 기획해서 올렸어요. 한번 강의를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수강료를 지불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일정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죠. 또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 팁이나 작업 과정을 공유하면서 소규모 후원 서비스를 열어놓았어요.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려두기도 했고요. 즉,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일하지 않을 때도 어딘가에서 뭔가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40대 초반부터는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수입 중 일부는 꼭 퇴직연금 성격의 개인연금 펀드에 넣자 생활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일감이 없을 때는 스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막상 이제 43살쯤 되면 좀 쉬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아예 풀타임 일을 줄이고 세미 마이너스 리타이어 상태로 전환했어요.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지만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쉬고 싶을 때는 쉬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죠. 물론 이분도 완전히 워라밸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기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커다란 장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체력이 안 될 때는 과감히 쉬어갈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겠죠. 5. 은퇴 준비, 돈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퇴라는 게 단지 내가 얼마를 모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 익숙한 루틴이 사라지죠. 그러면 삶의 리듬도 깨지고 소속감도 사라지고 그에 따른 소외감과 우울감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전에 나는 어떤 취미나 목표가 있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를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에도 완전히 수입이 끊기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최대한 만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니까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 중에 부동산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그건 자본이 커야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상품화할 수도 있죠. 저처럼 웹 개발자 출신이라면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 툴이나 템플릿을 판매할 수도 있고 컨설팅이나 멘토링도 할 수 있습니다. 6.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획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건 내가 앞으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1년 후에 내가 백수로 지내고 있을 때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를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웹 개발자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 모았지만 그걸로는 장기적인 노후 생활을 커버하기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이제 실컷 논다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다음에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걸 늦게 깨달은 탓에 불안한 시간이 길었어요. 만약 아직 은퇴를 안 하셨다면 퇴사 전부터 23년 정도는 퇴사 후 내가 할 일을 미리 구상하고 조그맣게라도 시범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든가 온라인 스토어를 연다든가 블로그를 통해 글쓰기를 해본다든가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해보든가 이렇게 사전에 행동으로 옮겨보면 은퇴 후의 공백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후 내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퇴라는 게 사실상 내 인생의 한 막을 접고 새로운 무대를 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환기가 무척 크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해도 그 안에서의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이 상당한데 그걸 한 번에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난 은퇴했으니 앞으로 더 편해져야지가 아니라 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중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삶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불안감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매일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독서나 운동 혹은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 루틴을 만들면 어느 정도는 출근과 비슷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삶의 패턴 붕괴를 예방해 줍니다. 8. 마무리하며 제가 웹 개발자로 반평생 일하다가 은퇴 후 1년 만에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들은 솔직히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느꼈던 허무함과 충격이 결국 제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해요. 뒤늦게나마 온라인으로 작게나마 개발 관련 강의를 올려보기도 하고 예전에 못해봤던 개인 프로젝트도 시도해보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거나 예상보다 빨리 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서 최대한 지출도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와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길 바라요. 은퇴 후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도 하고 반대로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은 금방 줄어들고 일이 없으니 내 존재감도 약해지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쌓이면 다시 예전처럼 자기 개발이나 도전 정신을 갖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직장인 시절에는 상사가 있고 규칙적인 스케줄이 있고 매달 고정 수입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왜 사나라는 문제를 잠시 미룰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퇴하면 모든 게 내 선택과 내 책임이 되죠. 듣기에는 자유롭고 멋있을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 혼란을 겪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혹시 나는 이제 곧 은퇴할 거야 또는 조기 은퇴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전에 꼭 은퇴 후 1년 동안의 삶이 어떨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한 달 생활비, 1년에 필요한 생활비, 그 사이에 혹시 수입이 끊기지는 않는지, 또 내가 어떤 목표나 루틴을 갖고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준비를 더 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완벽한 계획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 계획 없이 뛰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테니까요. 40대 웹개발자, 반평생 일만 했는데 은퇴 후 1년 만에 찾아온 충격 이야기라는 이 제목처럼 저도 한때는 일만 하다 보니 내 삶이 뭐였지? 하고 고민했었고 은퇴 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준비 없이 뛰어들었지? 하고 또 한 번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늦게나마 진짜 내 삶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은퇴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너무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은퇴 사례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